자, 여행중개소 2부장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잡다한 소식 오래간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요즘 최신의 어떤 여행 정보라든가 뭐 여행 뉴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오늘 좀 또 재밌는 얘기 에피소드 하나 해드릴까? 에피소드 먼저 한번 해볼까? 에피소드. 예. 이거 뉴스에서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나온 거 본 분도 있을 거예요. 15살 딸을, 공항에다 버리고 온 엄마가 아니라, 이거 엄마 잘못이 아니고요. 항공사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면 이거 사회면 뉴스 나왔겠지. 예. 오버부킹인데 엄마에게도 알리지 않고, 15세 소녀를 내려버린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이게 참 외국에서는 별의별 일이 많아요, 참. 이게 뭐냐면, 작년 4월에, 어떤 항공사 얘기인데, 어떤 여성분이 스테이시 지오다노라는 이름의 여자가 아들이랑 딸이랑, 항공기에 이제 탑승을 했어. 항공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난리 났겠지. 하지만 이제 비행기에 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가족은 떨어져 앉게 되었답니다. 떨어져 앉게 됐어. 엄마 이쪽, 아들 저쪽 이렇게. 그녀는 어린 아들과 함께 항공기 뒤쪽 좌석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들과 항공기 뒤쪽에, 그 다음에 15살 딸은 앞쪽에 이제 앉게 됐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 앞쪽에 앉았던 딸이 항공기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저 멀리 앞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 뒤에 있으면 사람 많은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여자가 오버부킹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항공기에 딸이 안 탔다는 걸 나중에 이제 비행 중에 알게 된 거야. 출발지 공항에 방치돼 버린 15살 딸은 엄마에게 문자로 사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비행 중이었으므로 전달이 안 됐대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딸이 3시간 뒤에 다른 항공편을 탈 수가 있었대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엄마가 너무 어린, 15살이면 어린 거지. 딸이 혼자 방치되면서 패닉 상태로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심적 고통을 받아 트라우마가 생겼다면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배상으로 75,000달러를 소송을 했대요. 예.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는 항공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엄마랑 아들은 좌석 뒷자리에 배정을 받아서 앉았어. 근데 당연히 딸이 앞에 좌석이니까 당연히 딸이 앉아 있을 거라고, 탔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오버부킹으로 그 딸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엄마가 모르게 된 거지. 그래서 한참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다른 공항에서 엄마한테 문자를 했겠지. 근데 당연히 문자를 못 받았겠죠. 나중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딸이 3시간 뒤에 다른 항공기를 타고 와서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취정을 설명을 했고, 근데 이거는 참 15살이면 미성년자인데 외국에서도요, 그죠? 예, 이거는 좀. 근데 또 항공사에서도 그러네. 이걸 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조금 같이 예약은 했을지라도 이게 엄마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딸 내려요, 이럴 수도, 오버부킹을 못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이 여자가 75,000달러 항공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결과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 글쎄.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가족여행 가서 외국에서 외국 항공사를 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게 또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료 가족 간에 어린 자식이랑 떨어져 앉게 될 경우에 이렇게 항상 잘 앉았나, 비행기 출발할 때가 비행기 타고 있나, 문 닫힐 때까지 비행기 잘 타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이 에피소드를 고른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팁 또는 정보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요 간단한 에피소드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 통해서 보고 들으시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행중개소 여행 잡다한 뉴스 뭐가 있나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엄마. 별일 없지? 걱정은 보수여행 상품이잖아. 떠난 사람도, 떠나보낸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여행 상품과 함께하세요. 자, 여행중개소, 오늘은,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시로 했죠. 지시했대요.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지 듣나? 있고, 딱 벌써 관련 부처 사람들은 뭘 움직이려고 안 해, 먼저. 꼭 대통령이 위해서 이거 해라. 외국 하니까 좋더라. 경제가 살아나더라. 여행자들 편의가 있더라. 꼭 이렇게 한마디 해야 우리 공무원분들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동안 그 전부터 외쳐댔나 이거를.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대통령이 해라 하니까 검토해봐라 하니까 검토해갖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1년도 안 써서 바로 되잖아요 이게. 참 이게 답답합니다. 자, 입국장 면세점이 이제 한국에도 생깁니다. 인천 제1터미널, 제2터미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터미널에서 운영하는 사업자, 2터미널 입국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자가 각기 다른 회사입니다. 이 회사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운영자가 최종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이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국을 하시잖아요. 공항에서 입국을 하시면 짐을 찾는 데가 있잖아요. 짐 찾는 데 이게 돌아가는데 짐 찾는 데가 이제 딱딱딱딱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편 끝과 서편 끝에 하나씩 딱 되게 돼 있어요. 2개 정도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짐 찾을 때 보면 뒤에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철제문이 이렇게 내려와 있던 데가 있었어요. 그 장소에 이제 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게 되는데 빠르면 이제 5월 말부터 2019년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알아두실 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못 사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 담배 같은 경우 원체 반값 정도로 싸니까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술과 담배는 안 되고요. 일반적인 것만 된대요. 그래서 조금 불만들이 있긴 한데 없는 것보단 낫겠죠. 이제 행여나 좀 아쉬워서 더 샀어야 되는데 또 이제 꼭 출국장 아니더라도 입국장에서도 판다 하면은 굳이 여행 중에 들고 돌아다니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불편함들은 조금 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된다는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좀 이런 거 국민 편의가 있으면 좀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해갖고 좀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윗선에서 꼭 지시해야 이런 거 하나 고치고 말이죠. 예? 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 어쨌든 여행 중에서는 여행이니까 여행 컨텐츠니까 여행 관련된 것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대한항공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저거 됐죠? 주주총회에서 근데 그거 됐다고 해서 대한항공의 서비스가 그 사람이 있었던 오너 일가의 갑질 이것 때문에 서비스가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가는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뿐이지.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오너 일가 쪽에서 이제 경영일성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야? 우리 소비자한테서 유리해지는 거야? 이런 거랑은 전혀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런 큰 항공사들은 좌석 지역 어느 노선 취향하고 좌석 어떻게 되고 시간대 스케줄 이거는 이미 밑에 전문 조직들이 다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시는 거랑 하는 거랑 전혀 무관하니까 여러분들 신경 그런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미 다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거 총수일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랑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대한항공이 이제 전 노선 기내에서 제공하던 땅콩 서비스를 이제 끝냈다는 소식이에요. 땅콩이 사실 이 땅콩이 아무게 누구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조현아 조현아 전문가 부사장이었나 그때 이제 땅콩 회항으로 유명해서 땅콩이 이제 땅콩 하는데 대한항공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게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그 스낵 있죠 땅콩 이게 맛있어갖고 대한항공 이것 때문에 대한항공을 꼭 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한항공 타면 이거를 예전에 나 아는 사람을
한 봉지 주잖아. 더 달라. 한 번에 막 100개씩 달라고 그래서 너무 맛있어. 이게 굉장히 맛있는 그 스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사건에 그 땅콩 나눠준다 뭐 이게 땅콩 때문에 시작이 돼갖고 뭐 그래서 땅콩 향 하는데 이 땅콩이 원래 맛있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땅콩 스낵이 예, 그런 건데 이 땅콩 서비스가 이제 없어졌다고 하네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땅콩 알러지 문제 때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양인, 한국 사람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서양인 같은 경우는 땅콩 알러지 막 목숨까지 위험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공기 기내 서비스 가운데 땅콩은 역사가 매우 길고 오래됐다네 하네요. 항공사, 다른 항공사도. 그다음에 일부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땅콩 해안 사건이 있었잖아요. 조연아 씨가 그때 뭐 이륙 뭐 맘대로 하라. 이런 걸로 이제 뭐 유명해졌는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땅콩과 관련한 또 사건이 또 좀 발생을 했나 봐요.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과 제휴한 델타항공 있죠.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대한항공과 미국의 델타항공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한 항공사처럼 운영이 되는 거야. 한 항공사, 하나의 항공사. 그래서 이제 조인트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한항공과 제휴한 델타항공 승객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대요. 그래서 마닐라로 가는데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을 하려다 땅콩 서비스가 문제가 되자 탑승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델타항공을 상대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이랑 델타항공이랑 같은 한 회사처럼 되니까 이 양반이 이 미국 사람이 델타항공을 표를 끊었지. 그런데 이제 인천에서 마닐라까지는 이제 델타항공이 아니고 대한항공이 갈 거 아니야. 한국까지는 델타항공 타고 와도 이제 한국에서 마닐라 필리핀 가는데 대한항공을 타야 되는데 대한항공에서 땅콩을 준다니까 요걸 탑승을 안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델타항공에다가 소송을 했대. 환불 소송. 나 땅콩 이런 거 주잖아. 그런데 그랬겠나 보지. 그래서 대한항공이 기내 땅콩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델타항공과 이게 그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이제 악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정이 그런 뭐 이런 잡음을 차단하고자 대한항공이 미리 선제적으로 그럼 땅콩 서비스 앞으로 안 하겠다 전노선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항공이 약간 히스토리인데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971년 운항을 시작할 때부터요. 45년 이상 제공해오던 기내 땅콩 서비스를 지난해 8월부터 중단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던 사건이 끊이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땅콩 서비스 중단은요. 비록 오랜 역사를 가졌을지라도 땅콩 회항, 알러지 등 사건 등 이미지 훼손이 연상되는 땅콩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굳이 뭐 아무리 맛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땅콩이 맛있어 대한항공. 근데 이 대한항공의 땅콩을 먹으려고 대한항공을 고르진 않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항공사를 탔는데 그 항공사 음료수가 너무너무나 맛있어. 근데 탔을 때 줬으니까 맛있고 고맙게 먹는 거지. 그거를 먹겠다고 그 항공상을 타지는 않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항공사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땅콩이 참 오랜 40몇 년, 30몇 년 서비스를 해와서 우리는 이걸 끊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망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자꾸 나오니까 땅콩 서비스 중단해버리지 하고 땅콩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땅콩 서비스 중단했다는 게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시콜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또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서 괜히 이래갖고 잘못 해갖고 땅콩 해갖고 기업 이미지도 망가져봐요. 그러면 완전 또 또 한동안 또 막 욕하고 난리 법석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봐요. 굳이 항공사 편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고객의 안전, 꺼리낌 있는 거라면 당연히 기업에서 항공사가 됐건 여행사가 됐건 이런 거는 취소하고 안 하는 게 낫겠죠. 오늘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소식도 제가 좀 찾아보고 있는데 항공기 변기를 비상구 입구에 달아? 라는 이런 해프닝이 있네요. 왜냐면 요즘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좌석 하나라도 더 기내에 붙이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어떤 아메리칸 항공의 승무원에 의해서 승무원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짜가 아니라 이게 장난으로 이렇게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 비상구 입구 있죠. 거기다 변기를 이렇게 갖다 놨네요. 사진 하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내드릴게요. 비상구 입구에 그냥 붙어 있는 화장실 변기. 그래서 화장실 공간도 최소화하려는 그런 약간 비꼰 거지. 예. 아 너무한다 진짜 좌석을 어디까지 줄이려고 이 정도까지 하냐라는 거를 비꼬려고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장난을 좀 한 건데 뭐 그런 게 나왔네요. 여러 가지 소식 중에. 예. 자, 오늘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요. 아, 요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델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 땅콩 중단하는 거 하면서 델타항공, 미국의 항공사죠. 델타항공 요거 무슨 조인트 벤처니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요거가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항공사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데 요렇게 해갖고 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의 그 뭐라 그러죠? 저기를 미국에 새로운 노선이 생겼어요. 이제 4월 달이니까 미국의 델타는다. 대한항공이 저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가잖아요. 그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 동부 지역인데 보스턴을 취항을 하잖아요. 4월에. 그것도 그거지만 대한항공이랑 조인트 벤처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이랑 조인트 벤처는 또 델타항공 같은 회사라고 보는데 운항 최소한 비행기를 탈 때 있어서는 뭐 델타항공에서 4월 1일부터 미국에 보면은 중부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데 북부에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에 직항 취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시려면 이제 편해졌어요. 뭐 어디 거쳤다가 뭐 이렇게 가실 필요 없고 델타항공을 타시면 인천에서 타시면은 이제 미국의 저 중북부 쪽 위에 있는 미니애폴리스라는 지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취항을 해요. 그래서 취항 뭐 행사도 제가 뭐 축하 파티 뭐 이런 거 기념 행사를 갔다 왔는데 뭐 아무튼 더 미국 여행 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요. 요즘에 그 저비용 항공사죠. 저비용 항공사들이 뭐 그냥 인천 김포 출발 말고도 막 저기 지방에서 우리 방송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 지방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충청, 전라, 강원, 경상 뭐 이렇게 해갖고 자 그래갖고 뭐 제주항공도 저 강원도 무안 있잖아요. 무안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마카오 노선 뭐 이런 게 취항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거기도 취항을 해요. 그래서 그쪽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제 인천까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도쿄, 마카오, 뭐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 그다음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기 어디죠? 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뭐 저기 일본 삿포로 사가 이런 데다 취항을 또 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제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 뭐 일본 삿포로나 사가 같은 경우 가실 때 굳이 뭐 인천까지 안 오셔도 티웨이 항공 타시면 타라고 제가 자랑하는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이용하시면 굳이 이제 뭐 인천까지 올라와서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아무 더 이게 우리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방에서도 취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근 근처 막 일본, 중국, 뭐 홍콩, 마카오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곳으로 한번 알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굳이 뭐 인천까지 오는데 더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더 편한 여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행 중계소 좀 잡다한 얘기지만 한번 조금 그래도 한번 뭐 최신에 어떤 또 여행 뉴스가 있나 여행 목적지보다는 재미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그 애청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재미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런데 글쎄 이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움이 되거나 재미가 있거나 정보가 되거나 뭐가 돼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면 어쩌나 하고 항상 고민하고 편집하면서도 마음을 졸이는데 조금이라도 1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카카오TV,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짱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